못 참겠다. 막가파의 진일매국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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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수사 중단 외압 막가파 정권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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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부업 방송 장악 막가파 정권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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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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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아요. 저출산된 집으로 정관과 양관 두번 수술을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박수님 나라가 전국민경이 아니고 나라가 나가잖아요. 아시아지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 일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북전단 반대로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국민들 당장 탄핵하라! 시선들 국민보다 국민으로 몰아치자! 국민이 무슨냐 윤석열을 파도하자! 일로 와야 될 것 같아. 자리가 생각해. 우리가 해야지. 우리 안 나오면 우리 안 나오면 저희 안 나오면 아니요 의자가 없어서 하시게 됐는데요. 어린이 기자다. 청소년 기자다.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 뒤에 계신 분. 그게 세울로 해야 돼. 이거 쓰세요. 하면 되지. 야, 이거 하면 돼. 엄마가 오랬는데 이거 원래 그냥 손으로 하고 앉아야 이거 시원하지. 다 봐서 오줌 싼 거는 아니다 생각할 거 아니오. 바꾸면 안 돼, 안 나와. 내가 돌려놨을 건데? 아니요, 시작이 이미 그러니까 제목 입력할 때 세로로 입력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세로로 거꾸로 했어? 됐다고 돼 있어.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까 자꾸 뜨더라.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세워봤더니 세우니까 이제 안 떠 메시지. 세로가 노출이 더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청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청주 촛불행동 회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청주 촛불행동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방을 향하여 함성 한번 외쳐주십시오. 먼저 묵념을 하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돌아가신 민주 열사들과 또한 상관의 무책임한 지시로 목숨을 잃은 최수건 해병과 김모 권익위원회 부장님을 향하여 묵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로. 안녕하십니까? 모두 앉아주십시오. 저는 청주 촛불행동 공동대표 이혜성입니다. 저희들은 윤석열 탄핵의 그날까지 이곳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들어볼만 하십니까? 살만 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권익위원회 부정, 최수근 예병, 국민의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외교를 보십시오. 무엇 하나 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버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이대로 둔다는 것은 악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의 무능과 무지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하늘이 아닌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윤석열 탄핵을 향하여 고함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방을 향하여 고함! 구호를 몇 번 외치시고 첫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규 목사님이십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재해안 목사님이시며 시인이기도 한 김창규 목사님은 군부 독재 시대에 민주화 운동에 나선 이후 세월호 참사, 촛불광장, 오송 참사에 이르기까지 도시, 빈민 등 사회적 약자와 역사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목사라 부르십니다. 오늘 1번 발언자로 김창규 목사님을 모실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카파의 친일매국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마약 수사 중단해야 마카파 정권 응징하자! 국정농단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첫 번째 발언하실 김창규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길어요. 10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거리에서 50년 동안을 싸워왔는데 아직도 그 당시와 변한 것이 없어요. 제가 싸울 때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말하자면 집회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허락되지 않던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박정희 군사 독재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모이게 되면 잡아갔어요. 여기에 모일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물론 그가 죽게 된 이유는 부산 마산의 항쟁을 밀어붙이고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김재규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또 그렇게 죽였어요. 경북대학을 다녔던 도혜종의 7명의 인혁당이라고 하는 사건을 조작해서 그들을 재판 받은 지 8시간도 안 돼서
교수형으로 사람을 목매달아 죽였는데 그것이 서울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도 가보신 줄 알겠지만은 그 자리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또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수없이 붙들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었던 현장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인혁당은 그 자리에서 8명이 전 세계 역사에 암흑의 시대, 법이 죽은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죽었는데 1975년 서울농대 김상진 열사가 할복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그는 유언을 남기기를 군사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0년 당시에 살아서 사자우를 토했던 함석헌 할아버지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함석헌 할아버지의 말을 빌리면 친일 매판 독재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친일 토착 외구 70만 명이 넘는 친일 토착 외구가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8월 15일 해방이 내일 모레인데 거기 독립기념관장을 김형석이라고 하는 뉴라이트 아주 나쁜 놈이 독립기념관 관장에 취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빵가게에 가서 200만 원씩 법인카드를 즐겨 쓰던 이진석이라고 하는 여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친일 매판 세력이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과거를 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청주에서 30년, 40년을 이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거리가 제 청춘을 다 바친 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청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1의 촛불 집회가 되겠는데 이 집회가 계속돼야 됩니다. 장준하 선생은 일본과 싸울 때 OSS 대원으로 귀국하여서 박정희와 정면으로 싸웠어요.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박정희의 부도덕하고 박정희의 독재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책을 냈는데 그것이 1953년에 만든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였습니다. 함석헌 할아버지는 CR의 소리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통해서 민중을 각성하고 깨우치며 박정희 독재에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빼맞고 죽고 간첩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말하자면 방공법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정희는 그렇게 독재를 하다가 김재규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박정희는 이승만 친일 독재 그 대통령 바로 다음에 된 대통령인데 4.19 학생혁명을 짓밟아버리고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18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이들이 다 죽고 물러났지만 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가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5.18 광주 항쟁에 진압하여 수천 명을 학살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 거리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향하여 물러가라고 외치고
법원 검찰청에 찾아가서 전두환 노태우를 고발한 제1호 제일 첫 번째 전두환 노태우를 43명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전두환 노태우가 천수를 누리고 죽게 만든 것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에게도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복권해 준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의 정의가 서서 사람을 죽이거나 국제타락을 하게 되면 평생을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민중의 힘입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정치를 잘못해서 두 명이 2017년 촛불혁명으로 3월 31일 박근혜가 서대문 구치소로 서울구치소로 끌려간 것을 봤어요. 박근혜도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될 그런 악독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석방했어요. 이명박이는 4대강과 그리고 수입 쇠고기 사건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던 대통령인데 그도 감옥에 갔다가 그냥 방면되어서 나왔어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면 민주주의는 정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구호처럼 윤석열이가 얼마나 나쁜 대통령인가를 이야기했어요.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닉슨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만으로도 물러나야 할 대통령입니다. 이런 좀 모자라는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이가 정말 물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다음에도 이렇게만 모일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적어도 이런 모임이 되면은 친구도 불러내고 제 친구들한테 여기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명도 안 왔네.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막걸리를 한 잔 먹을 때는 그래 참석해야지. 그럼 내가 가고 말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번에 검찰이 3,000명이라고 하는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캐비넷에서 발견됐죠? 저는 1990년 윤석양, 이병 보안사찰 남바 300명 중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윤석양, 이병 보안사찰 남바에 김창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어느새 나이가 70이 훌떡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출발했는데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윤석열 망하는 꼴을 반드시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거리에 서게 될 때는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 저 성안길 들머리에까지 가죽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윤석열이가 물러납니다. 아이고 여기 한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물러나겠어요? 이런 실력으로 물러나겠어요?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적어도 여기에 모인 사람의 10배, 100배는 모여야 큰일 났다. 청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10,000명이 모였다더라. 청주에서 모였는데 20,000명이 모였다더라. 이래야 놀래 자빠지지.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갖고 그 사람이 코웃음 칩니다. 저것들이 무더위에 별쇼를 다 하고 있네. 내가 그런다고 물러날 사람 같으냐? 이 멍청한 놈들아. 우리는 각성해야 돼. 여기에 이렇게 모여갖고는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최상병이 죽었는데 물러나요? 또 디올백 김건희 가방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종결 처리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뇌물이 아니다. 기록물이다. 대통령 기록물이다. 어떻게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천하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2번 찍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번 찍은 사람들 여기는 없겠지만 앞으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또 2번을 찍는다면 나라는 영원히 일본 놈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지가 지난주였습니다. 8월 6일, 8월 8일,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조선인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싸우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려면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희생할 때만이, 그때만이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을 검찰 독재 정부 윤석열을 퇴진하는 것을 꼭 보리라. 그 날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음번 모일 때는 한 사람이 10명 아니 100명을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등망문을 권총으로 쏘아 죽인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구공원에서 일본 군인의 장교를 척살한 윤봉길 의사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폭탄을 던져서 스스로 감옥에 가서 최후를 맞이했던 이봉창 의사도 존경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내가 쫓아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밤을 새가며 노력해야 돼.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오송 참사를 책임지지 않는 청주시장 이범석, 충북도의사 김영환, 이런 사람은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 우리는 다음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모일 때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숫자에 배가 되는 그런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짧게 아니 길게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있기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투쟁하지 않는데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거저온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극악무도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검조사 김건희는 순순히 청문회 출석하라! 출석하라! 독립기념관장에 친일망언
이렇게 극우 인사, 이런 미친 정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종찬 강북 회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인사를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인가? 독립을 모욕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 독립투사들의 투쟁으로 지금의 독립이 되었고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정권은 갈수록 더합니까? 어찌하여 이 정권은 갈수록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을 탄핵하라! 여러분, 지난 촛불에서 140만의 인원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발언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자분은 배상철 님이십니다. 청주 엠마을 청소년 대표로 청소년 지도 전문가로 계시며 2023년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열심히 선명운동하셔서 1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서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 충북도당 창당 준비위원장 배상철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보시죠. 저쪽에서 약간의 좀 사기를 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폭염은 참겠다. 폭염 못 참습니다. 이 폭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아리백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 국민들이 아리백도 모르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의 폭염이 있는 것이고 기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사람도 자연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연설자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부패한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을 짓밟고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으려는 세력들을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부패한 이승만 정권은 4.19 청년학생 혁명으로부터 촉발된 민중들의 힘에 의해 스스로 내려오는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독재는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최악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탄핵함으로써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임기 중에 권력을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5.18 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았던 그러면서 권력을 찬탄한 전두환 노태우는 결국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재판을 통해서 범법자 신세로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불명예의 대통령으로 낙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과 그 일당을 끌어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어떻게 끌어내려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탄핵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탄핵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현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에는 아직 힘이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의 손과 발,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김건희입니다. 두 번째는 한동훈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결국 윤석열을 국민들이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인물은 한동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첫 번째 당론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는 아시다시피 한국판 직전무라고 불릴 정도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직접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김건희를 끌어내리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탄핵의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는 또 아까 우리 김창기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국민권익위의 국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조사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를 수사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김건희의 목줄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나서고 진보당이 나서고 조국혁신당이 나서고 우리 4천만 5천만 국민 모두가 나서서 김건희와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기 위해서 투쟁의 현장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행시 참 좋아합니다. 김건희를 상징하는 측정무로 사행시로 끝내려고 합니다. 우를 좀 띄워주시죠. 측정무 김건희씨, 전대빔은 당신같이 무력이 많은 사람 없었습니다. 무소불위 절대 권력 제1인자 행세 그만하고 소딱 수사받고 재판받아 한 20년만 감옥에서 살아보세요. 조상철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한호 외치겠습니다. 국민에게 거부권, 일본에겐 면죄부, 윤석열을 응징하자! 국정농단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불금조사 김건희는 순순히 청문회에 출석하라! 독립기념관장의 친일망언 극우인사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무차별 통치인사찰 검찰 독재 윤석열을 끝장내자! 이어서 순서는 그동안 민주투사들을 위한
민주 열사들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박재홍 기획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짧게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힘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주에서, 부마에서 우리 민주 열사들이 이 노래를 부르다 산산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발언자를 모시겠습니다. 이현웅님이십니다. 중국대 총학생장을 영입하셨고 민주화 운동에 몸을 던지셨으며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연구자로 높은 성과를 이뤄 2018년 한국문화정보원장으로 임기를 지내셨습니다. 2023년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 본부 대표를 맡으셨고 할게요. 우리 이 자리가 우리 이혜성 목사님의 동네 같은 느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웅이고요. 제가 가장 큰 저의 경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경력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연구원으로 11년 있었던 게 저에게 메이저 저의 경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좀 많이 들여다보는 편이게 됐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뭐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테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네, 신자유주의. 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네, 부자 감세. 부자 감세를 통해서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감세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데 얼마나 감세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법인세 깎아줬어요. 법인세 25%가 원래 공시 세율인데 23%로 깎아졌어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부동산세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그 세율을 매기고 또 그 가계 상속한 기업의 상속세, 우리 상속하는 거 있잖아요. 양도, 이런 세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부자들에게 감세한 규모를 따지면
한 30조 정도 됩니다. 30조 정도. 30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1조 정도 됩니다. 31조.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 정통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17조 정도 될 거예요. 17조. 그리고 문체부 1년의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 1년 예산이 한 7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기에 정부에서 우리가 1차에서 5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조 6천억. 2차는 7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차 때 마지막으로 많이 부어서 한 11조 정도를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책정을 해서 국민들이 나눠줬어요. 이 1차에서 5차 다 합치면 한 40조 정도 됩니다. 40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율이 법적으로 깎아준 게 한 30조 정도 규모가 되고요. 작년에 재정적자가 정부가 작년 예산이 한 620조 정도 됐나요? 근데 세수가 빵꾸난 게 작년에 한 50 몇 조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내가 써왔어요. 혹시 이럴까봐. (2023년도에) 재정적자가 56조 4천억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법인세가 23조가 빵꾸 났고요. 양도소득세가 14조 7천억이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정적자를 통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노인 기초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그 다음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제대로 경제정책을 잘못함으로써 실제 많은 복지 예산이 희생당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굉장히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전 세계 고금리를 하는 건 이제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그죠? 미국도 한 4조 달러를 부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걸 걷어들이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가 5.5예요. 우리나라 금리는 얼마일까요? 3.5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은행에 저금할까요? 미국 은행에 저금할까요? 미국 은행에 저금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끊임없는 부자 감세와 또 며칠 전에 보니까 42만 가구에 주택을 무한정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말아먹겠구나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도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우리 5천만 국민의 생활이 무너지는 경제 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시고 더 이상 3년을 윤석열에게 맡겼다가는 나라가 골로 갈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경제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작년에 높여놨으면 지금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좀 진작해서 경기를 부양할 텐데 지금 금리를 낮춰서 부자 감세를 통해서 시장을 억지로 부동산 경기를 계속 띄워왔어요. 이런 상태로는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 그리고 소비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과 함께 더 많이 공유하고 또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3년을 이끌어가서 나라를 망치지 못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하나만 할까요? 예, 경제 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은 물러나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경제 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은 물러나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민생 파탄, 경제 무능, 윤석열을 탄핵하라! 서민 경제 못 살겠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바로 이어서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전복현님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이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정치경력 제로인 평범한 직장인이자 소시민이지만 직접 민주지형 자치당 충북 추진단 전복현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촛불행동에서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연설문을 정리하면서 엄청 후회했어요. 아니 한 번 연설도 못 해봤는데 여기 와서 망신당할까봐 엄청 걱정도 되고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생 검사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인 줄은 몰랐어요. 단 2년 만에 이루어낸 업적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기네스북인 업적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대충 정리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려면서 러시아를 도발하고 아무런 우리나라에 실리도 없는데 중국을 자극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외교를 고립시키고 그리고 R&D 예산을 삭감하고 R&D 카르텔을 주장하는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연구 개발 분야를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축소하고 외교 실패, 경제 정책 부재로 인한 국가 경제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동시에 핵 우산을 주장하며 국가 안보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장에 검사 출신을 배치하여 국가 권력 장악하고 정치 검찰의 완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동조하고 독도 수호를 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두 번째 일본 식민지화를 추진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방송 관련 기관의 지배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 장악하기, 최근 드러나기 시작한 마약 범죄 관련 관세청 비호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대한민국을 마약 범죄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파를 대거 등용해서 친일파를 세력화하고 친일 역사로 왜곡하기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파를 이용하고 길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바보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국민 청각 테스트도 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탄압하기 기본입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수사 외압, 조작 수사 등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들은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한 김건희 주가 조작 세력의 비호를 통해 알 수 있는 김건희 주가 조작 2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야당 인사, 정권 비협조자에 대한 사건을 조작하고 가족, 지인 등 주변 인물 수사하고 별건 수사, 검찰의 언론 플레이 등으로 탄압하기. 정리해보면 윤석열의 정권의 비리는 끝나지 않는 드라마 시리즈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해보면 검찰과 혼연일체되어
범죄 공동체로 서로 보호해주고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털끝만큼의 미안함도 창피함도 없는 파렴치함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럴 건덕지가 없어요. 얘기할 건덕지가. 아무렇지 않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국민 눈치를 안 봐요. 이렇게 국민을 아예 무시하는 엽기적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일본으로 망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영웅이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윤석열의 대통령의 행동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대한민국이 이대로 3년이 지나면 베트남, 필리핀처럼 정치 실패로 인한 국가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누가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돌탑이 무너지기는 쉬워도 쌓기는 어렵듯이 현재 윤석열 정권이 순식간에 망가뜨린 외교, 경제, 안보 등의 수십 년간의 성과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생각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반드시 올해 안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일본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극우파는 일본의 피비린내나고 역겨운 역사를 숨기고 일본을 미화하고 지키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평화의 소녀상, 철거 추진,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근데 한국의 보수는 뭘 할까요? 한국의 보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일본의 극우파와 혼연일체되어 일본을 옹호하고 일본을 미화하는데 진심입니다. 위안부의 국가배상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 옹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일본과의 독도 문제, 일본 정부와의 관계 등을 보면 알 수 있죠. 한국의 보수, 한국의 우파는 친일 내국노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보수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진보와 일본 보수, 일본 우파, 친일파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그냥 보수파가 아니라 보수파가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여당은 신념도 없고 이념도 없는 힘있는 보스를 따르는 변덕이 심한 겁쟁이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에 앉히고 한동훈 검사를 당대표에 앉혔습니다. 단지 권력을 쫓는 늑대무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진당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침략자 일본을 옹호하고 섬기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북한에 뜬금없이 시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안보 혼란을 야기해서 일본군의 한국 진입을 정당화하려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진당은 일본의 군대를 인정하고 일본과 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자위대의 독도 진입을 허용할 것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진입하는 순간 일본은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일본 땅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진당이 추진하는 일이죠. 참으로 걱정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범죄 보스 김건희 정권과 보수파 친일파에 의해 국가 대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막강한 국가 권력을 차지하고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는 행정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여당, 그를 저지하려는 야당과의 싸움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 그리고 권력에 휘둘리는 사법부,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싸움판일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이 문제인가요? 김건희가 문제인가요? 국힘당이 문제인가요? 검찰이 문제인가요? 언론이 문제인가요? 다 문제입니다. 다 문제입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후진적인 인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인물을 뽑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음대로 하는 대의 민주제입니다. 또한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중앙 권력의 집중화, 단임제 대통령이라 국민한테 잘 보일 일이 이제 필요 없으니 한 번에 그냥 빼먹으려는 것 같아요. 정당, 국회, 사법부, 검찰 권력의 고착화가 마약 같은 권력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하더군요. 위기의 대한민국 정치에는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중앙 집중 권력, 사법부와 검찰의 권력 고착화가 된 이 후진적 정치 제도에서는 메시아가 와도 권력 싸움에 휘달릴 뿐입니다. 아마 국진당과 정치 검찰이 언론과 결탁해서 메시아를 뭐 대북송금이니 뭐 사생활 문제니 자식 장학금이니 뭐 가족 문제니 뭐 간첩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일 겁니다. 뭐 그리고 뭐 서울, 대구, 뭐 부산 막 이렇게 불려다니겠죠. 그러면 메시아도 결국 포기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한민국 정치 제도를 후진적인 인물 정치가 아니라 선진 제도 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스위스, 미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등 국민 주권 행사가 가능한 선진 민주제, 직접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내려와서 정치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국가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제외하고, 근데 1830년대부터 시작한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그게 직접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의 좋은 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는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후 지금까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며 의회 권력을 약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했습니다. 1972년 7차 개헌 때 국민이 개헌 발안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인 막강한 국가 권력의 횡포, 국가 권력 쟁취를 위한 정치 집단 간의 투쟁, 진보와 보수로 국민 편가르기, 지역 분열의 심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 외에는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주권 행사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자를 수도 없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야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아무런 소환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이나 사안에 대해서도 발안하거나 거부할 수도 없어요.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끝이에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심판해서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법을 발안하고 국민투표해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모두 국민 앞에 고개 숙일 겁니다. 다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내지는 추운 겨울날 거리에서 집회, 시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직접민주제를 도입해서 정부의 정책, 인사, 예산에 관해 국민이 승인권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정부는 언제나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펴놓고 정당 간의 선의의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 다양한 의견의 좋은 법안을 제안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아 다수 정당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현재의 불합리한 거대 양당 체제가 극복되겠지요. 물론 거대 양당 체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과 국진당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민주당의 화력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의 편가르기로 인한 지역 분열, 국민 분열, 양극화는 대폭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이나 토호 세력, 대부분의 정치인은 결코 직접 민주주의를 활용하지 않아요. 왜냐? 자신들의 권력이 분리, 축소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늘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정치인에게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맡기면 결코 개혁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동시에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분들 많이 나오셨죠?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직접 민주주의, 당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직접 민주주의가 중요하듯 국가 직접 민주주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름도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라는 거는 국민이 주인이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우리 직접 민주 지역자치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지역자치당.kr입니다. 그리고 국민동의청원에 대통령 등 주요 공무원 소환 제도 도입을 청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동의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진당 정치인은 기득권이자 토호 세력, 이권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진당 일반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속고 있을 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제가 탄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만 떠들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마카파의 친일매국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에겐 거부권, 일본에겐 면죄부, 윤석열을 응징하자!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구속하라! 마지막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시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5호 신용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대한민국의 중심, 우국 충정의 선봉, 자랑스러운 우리 충북, 청주 시민 여러분께 신용한 뜨겁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폭염 속에 이 수많은 수백 명의 시민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재홍 대표님, 이 대학 곁에 왜 이 자리에 아스팔트 위에 앉아 계십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이순복 회장님,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살고 싶어서요. 어느 누가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은 지금 어디가 있었습니까?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목사님?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갔죠. 어느 날이요? 대한민국 주가가 폭락하던 날. 주가 폭락해서 만족하셨습니까? 890원짜리 대파 사서 행복하셨습니까? 치솟는 물가 속에 15,000원 넘는 냉면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셨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치솟는 공공요금, 이런 속에서 민생은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는 어느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민생의 고통 속에서 고통은 누구 몫이라고요? 부끄러움은 누구 몫이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 귀에 분명히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날리면요, 제 양심을 부끄럽게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민생과 수많은 삶의 고통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시달리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어도 오로지 그들은 자기들 정략적인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늘 뉴스 보셨을 겁니다. 김경수 저 경남지사 복권한다. 사면은 이미 했고 복권한다. 8.15가 코앞입니다. 과연 그것이 그들이 대통합 대화합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대화합을 위해서 그런 복권을 합니까? 오로지 얕은 깨로, 얕은 수로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 진영의 결속만 도모하고자 하는 당리당략 정략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게 고통받을 때도 이태원 참사, 과연 누구를 처벌했습니까? 우리 지역, 제 고향마을 바로 강 건너 오송 참사, 누가 책임을 진 것입니까? 아무도 안 됐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책임지는 모습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부끄럼 없이 임하겠다는 자세 한번, 코멘트 한번 없는 이런 정부 과연 보셨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허구한 날 위에서 부정부패 끓는 소리가 온 세상을, 온 천지를 뒤엎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 없이 어떤 사태가 나도 대충 뒤엎고 지나가고, 하급 관리자, 하급 공무원 적당히 기소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 우리 충북 지금 어떻습니까? 청주는 또 어떻습니까? 엊그제 뉴스 보셨습니다. 충북 외자유치, 기업유치, 중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 최천병에 있는 충북 경자청이 압수수색을 받고 산하기관장이 이미 압수수색 기소가 돼서 검찰 조사를 받아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충북이 우리말로 우리가 우리만이 외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 선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21세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과연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선봉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나고 우리 스스로 각성하지 않으면 썩어빠진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대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그저 자기들만의 리그로, 자기들만의 논리로, 자기들만의 잔치로 모든 것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정점에 놀랍게도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거죠. 그런 대통령실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끌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분노와 우리 국민들의 고통만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탄핵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은 본인들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왜 없습니까? 내일 모레면 8.15 광복절입니다. 지금 광복절을 뭘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건국절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한다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친일파 1919년부터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적통을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친일파들, 그러니 대한민국의 시작은 1948년이 되어야 그들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모든 대한민국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며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통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반하는 순간 무엇입니까?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가치 이념까지를 본인들이 다 장악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만들어도 저의 가치, 저의 이념, 저의 양심마저 그들이 지배할 수는 없는 거죠. 국민을 이기려고 덤비는 정부, 국민을 이기려고 덤비는 정권 단 하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군주 민수 백성들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가 백성들의 영리를 건드리고 백성들의 마음의 물결을 거슬러서 갈 때는 단 하루아침에도 그 배를 불러 엎을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그 만고의 진리를 그들만 모르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벌써 그만둔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 일을 했던 그 장관 사표 낸 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4월 11일 날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뜨거운 논란이 되는 방통위 5명 합의제를 만든 취지가 뭐겠습니까? 여야가 공히 추천하는 5명의 위원들로 합의를 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아직껏 2명으로 못하라는 법 있냐? 어디 5명으로 꼭 하라는 법 있냐? 보세요. 국민들을 개망나니 무지랭이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지금 안 지켰잖아요. 장관 임명도 안 하고 총리 사의표만 해도 뭐 그래요. 그런 정도는 정부적 판단이라 치자고요. 그런데 왜 방통위 이런 것들은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합니까? 이게 아마 민간 CEO들이 그랬으면 바로 업무상 배임으로 잡아 넣었을 거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그렇게도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정의와 공정, 그 정의와 공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공정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탄핵 마일리지를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원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맡은 직책이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 매일 각 파트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A4 2장으로 요약을 하고 대통령 후보께 보고 드리면서 같이 정책에 대해 스터디하고 TV 토론 준비하고 스터디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영광스럽게 45세 장관급에 발탁됐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그런데 탄핵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탄핵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함께했던 정부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랑 3개월 동안 집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탄핵이라는 걸 당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자괴감에 그 당시에 당 지도부들을 보고 드나물의 그 밥들이라고 정치권에서 써서는 안 되는 금기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수위에서 제가 그 탄핵에 이러한 식으로 가다가는 비슷한 경우가 오겠구나 하는 너무나 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인수위 출범하자마자 바로 인수위에 사퇴를 하고 제가 더 이상 현실 정치에 가까이 하지 않겠다 떠났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해주길 바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1년도 아니고 불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온 사방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얘기들이 제 귀에 숨도 없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제가 인수위에서 그 잘나간 인수위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너 임마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장차관 수석 비서관 기타 할 수도 있는데 왜? 라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또라이 아니냐고 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를 부러워합니까? 이게 저 신용환을 부러워하는 게 얼마나 국민적 국가적 불행인지 다시 한번 자괴감이 듭니다. 저를 부러워하면 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피지기죠. 그리고 언제 있다고 하시는 건 맞습니다. 제 스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을 아나무인식으로 깔아뭉개고 대충 거짓말로 넘기고 임기응변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 적당히 참고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절대로 넘기지 마세요. 바로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온다? 여러분들 실생활로 곧 다가옵니다. 저 자신
상당히 긴 시간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 얘기 평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SNS 보셔서 알지만 주로 경제 얘기 아니면 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재해병 사건 그리고 마약에 관세청이 개입돼 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또 적당히 또 국민권익위에 국장 직무대리가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참고 방기하고 하는 것들은 제 양심에 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청주 시민 여러분 모두 이러한 무도한 일에 대해서 방기하고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은 내 양심에 반한다 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불의와 잘못된 것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다짐에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민생 파탄 하면 못 살겠다, 무도한 정권 하면 탄핵하라. 지금 수백 명이 모이셨습니다. 저 한 명 목소리보다 작으면 전방에 함성 10초간 발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인생 파탄 못 살겠다, 무도한 정권 타도하라, 탄핵하라. 민생 파탄 못 살겠다, 무도한 정권 탄핵하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여러분 앞에 있는 피켓을 들어주십시오. 피켓을 들어주십시오. 도착 외구 극우독재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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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도착 외구 극우독재 윤석열을 탄핵하라!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폭염은 참는다. 윤석열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폭염도 못 참겠다. 윤석열은 더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저희들의 집회 허가 시간은 7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유스럽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이 길거리에 서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겠습니다. 폭염은 참는다. 윤석열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국회는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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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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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무시하는 친일 정권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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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국적이 어디냐? 일본이냐? 일본이다. 막가파 친일 배파 막장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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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박정훈 동지와 도성군 동지와 함께 아침 이슬을 제창하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나오세요. 7시까지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 촛불행동은 앞으로 40분 정도 집회를 하고 행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행진이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청주시의 시민 모두가 일어나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날까지 함께 외쳐주십시오. 깃발들이 거리를 메우고 사람들이 광장을 메우고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윤석열 탄핵의 한호성이 울려 퍼지게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김창준 목사님과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이슬 여러분, 이 더운 날 이게 우리가 무슨 고생입니까? 윤석열 탄핵이 되는 그날까지 못 참겠다. 정말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제 공식 집회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물도 드시고 하십시오. 다음에 자유변론 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서 저희 집회 시간이 7시까지입니다. 한두 번 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일본 사복
한국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 외교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사진의 내용들은 사실상의 오류들이 있더라.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전쟁 문제의 왜곡에 이를 저처한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금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과 민생고로 국민들은 고통받는데 대통령께서는 휴가지에서 어떤 보상을 하고 계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곧 있으면 나라가 바라보게 생겼습니다. 이런 낙장 진행 내공로가 어딨습니까? 윤석열 일당의 역겨운 행동을 하루라도 빨리 끝냅시다. 진입매국 막장 권력 윤석열이 탄핵하자. 날씨 시원하죠?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맨 앞집에 나 혼자 있는 맨 행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이 촛불로 응징하자! 세상에 더욱 세상에 어느 수 없는 투쟁의 운동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리라 우리의 세상에 나오르거라 승리의 더동시 춤을 추리라 계좌번호는 저기 띄워놓는 게 공식 계좌입니다.
세상에 멈출 수 없는 투쟁의 불꽃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리라 우리 세상에 아우르거라 승리의 덩치 춤을 추리라 시민의 분노 윤석열이 몰아내자. 윤석열이 촛불로 응징하자. 우리의 열정을 따라 세상에 어우 세상에 멈출 수 없는 투쟁의 불꽃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리라 우리의 세상에 아우르거라 승리의 덩치 춤을 추리라 우리의 세상에 아우르거라 승리의 덩치 춤을 추리라 춤을 추리라 민항의지 원한 정신 불꽃 심지가 되어 흔들리거나 늘리거나 광장이 최고지고 우리의 열정을 따라 세상에 어우 세상에 멈출 수 없는 투쟁의 불꽃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리라 우리의 세상에 아우르거라 승리의 덩치 춤을 추리라 시민의 분노 윤석열이 몰아내자. 윤석열이 촛불로 응징하자. 예,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을